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어제 그렇게 파이팅을 외쳐댔건만 오늘 우리 증시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내심 우리 증시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요. 그냥 가까스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네, 자세한 장마감 상황은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0.86%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 110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고요. 또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감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어렵게 성공한 모습입니다. 0.03% 상승한 2333.24포인트의 장을 마쳤네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 1.5%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고 바로 흘러내렸고요. 역시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후장의 상승 전환에 성공해서 843.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개인만이 순매수세를 보였네요. 3,268억 원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559억 원가량, 기관은 2,806억 원가량 팔아치웠어요. 기관의 매도 물량 계속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홀로 1,800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네요. 네, 오늘도 외국인, 기관 담은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외국인 순매수 탑5. 자,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네이버, 4위는 NC소프트, 5위는 LG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4분기가 메모리 시황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연말에 재고 수준이 정상 범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네이버, NC소프트, 언택트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참고로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카카오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제넥신, 3위는 알서포트,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매드팩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백신 관련주인 제넥신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 위주로 사들인 듯하고요. 매드팩토는 김성진 대표가 연구에 참여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근본적 치료법에 관한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자,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카카오, 3위는 네이버, 4위는 포스코, 5위는 NC소프트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좀 많이 겹치죠? 역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 언택트 관련주들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1위는 동진세미캠, 2위는 시젠, 3위는 SFA, 4위는 메지온, 5위는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주로 담은 것 같네요. 네, 메지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사들였는데 뉴데나필에 대해서 미 FDA로부터 미팅 없이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소식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럼 투데이 특징주 바로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웠던 반응이 대부분이죠. 기대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결정적인 신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 전혀 없었고요. 공정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큰 방향성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이 또한 3년 뒤에나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시장은 머스크의 발언에 완전 싸늘한 반응을 보였죠. 배터리데이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는 6.84% 추가 하락했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발표가 끝이었는데요. 행사 시작 모두 발언에서 머스크가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오토파일럿을 공개할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진정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서 이제 운전자의 개입 전혀 없이 차 스스로 주행 가능한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더 미동, 모트렉스, 텔레칩스, 에이테크 솔루션, S트래픽, IA, 세코닉스 등 자율주행차 테마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실망감에 오히려 약세를 보였네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는 한농화성입니다. 배터리데이 얘기를 꺼낸 김에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당초에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구체 배터리 관련 기술이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100만 마일에 달하는 배터리 기술이 발표될 거다. 등등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낮추면서 성능은 높인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저장 용량과 출력, 안정성도 높은 배터리를 앞으로 생산해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왜냐?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간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에 액체 대신해서 고체 물질을 쓰는 차세대 배터리예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폭발과 화재 위험에서 자유롭고요. 또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도 5분 만에 80%까지 가능하고요. 주행거리도 800km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은 국책과제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참여 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텔콘 RF 제약입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 장마감 싹쓸이 특징주에서 KPM테크와 같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 신약 개발 회사인 휴머니젠에 투자를 했는데요. 휴머니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렌질루맙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을 승인했다고 하거든요. 이에 KPM테크와 텔콘 RF제약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PM테크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됐고요. 그 덕에 텔콘 RF제약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텔콘 RF제약이 휴머니젠의 지분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KPM테크 지분 6.7%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대 주요 기술주인 마가,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일제히 반등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어요.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진짜 오랜만에 올라줬고요. 두 종목 모두 외국인 수급도 유입됐습니다. 특징주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의 비나텍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와 수소 연료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네요. 한양 디지텍은 세계 최초로 전기 자극만으로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연골을 재생하는 길이 열렸다는 좀 기대감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코닉스는 모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네요.
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오늘도 화면 통해서 내용 정확히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행히 코스피 지수도 일봉상 중요한 자리 60일선 지지받고 오늘 다시 올라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60일선 지지받고 막판에 반등세가 나왔죠.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는 듯해서 조금 안심이기는 한데요. 내일까지 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장마감 싹쓸이와 함께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